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신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순서대로 신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 서강대는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떠한 전형 변화들이 있고 또 주요 전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동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서강대학교의 입학 전형이 어떤 주요 내용들이 좀 실려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는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형 자체가 좀 많이 심플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앞서서 저희가 그 동영상에서 찍었었던 한양대나 성균관대, 경희대와 달리 이미 이전부터 작년부터 전형에 대한 많은 변화를 좀 선제적으로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교육과정에 부합해서 수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능 지정 과목이나 응시 영역들에 대한 제한을 거의 대부분 다 이미 폐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2025학년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수능 응시 영역 그리고 지정 과목 폐지에 대한 이슈가 우리 서강대에는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점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2025학년도 서강대 입학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공통적인 측면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시대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대략 한 몇 프로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학년도 선발 계획 인원이 모집 인원이 1030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57.9%를 수시 전형에서 모집할 계획이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717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 인원의 40.3%를 모집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제외는 31명으로 1.7%인데 뭐 비중 자체가 크진 않죠. 자, 그래서 대략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57.9, 40.3%니까 얼추 60%와 40% 정도의 비율로 역시 서강대도 모집 인원은 이 정도의 비율로 맞춰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인원이 2025학년도 해당 인원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비율상으로 봐도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이 한 58.2% 정도. 2024학년도였죠. 대략 이제 한 58.2% 정도였었고 정시 모집 인원 비중이 대략 한 40.1%로 인원 자체도 사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증감에 대한 폭이 소폭 조금씩은 있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과 개편에 따른 모집 단위 신설인데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설된 모집 단위는 이미 2024학년도부터 선발했던 바로 글로벌 한국학부, 게페르트 국제학부, 글로벌 융합학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해서 단과대학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요 단과대학이 이제 로욜라 국제대학이라고 해서 로욜라 국제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라고 해서 글로벌 인재들을 뭐 양성하기 위해서 뭐 성균관대 이제 글로벌 계열과 좀 비슷하게 뭐 모든 수업을 뭐 이제 게페르트 국제학부 같은 경우 전 수업을 뭐 영어로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인 어떤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해당 학부에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조금 더 지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좀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뭐 글로벌 한국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뭐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모두 다 모집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전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도 선발을 하는데 게페르트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인원 자체도 워낙 소수로 모집을 하는 데다가 정시 모집 인원 없고 수시에서도 그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게페르트 국제학부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학종 지원을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부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외국인 전형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이라고 하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없다. 이런 측면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로욜라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 이 해당 단과대학에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 한국학부, 게페르트 국제학부, 글로벌 융합학부 여기 모집 인원들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균형 특별전형 선발 비율은 대략 10.4%로 이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에서도 모집, 그리고 정시에서는 농어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별도로 모집을 하니까 정원외로 모집하기도 하니까요. 이건 참고적으로 지원 자격이 해당되는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로 조금 나누어서 주요 내용과 변동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우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왜 서강대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냐? 사실 이미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전년도에 아주 중요한 변화 같은 경우를 거의 대부분 다 시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서강대가 전형 변화를 시도했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양대나 성균관대, 경희대와 같이 이런 변화의 측면들을 이미 1년 전에 시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 영역이나 그 다음에 지정 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폐지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내용이 변동사항이 아니라 주요사항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모집 단위 계열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자, 그래서 선택 과목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지정 과목 자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이나 탐구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대략 수시 전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적용이 되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위칸에서 살펴봤었던 기회균형 전형들 요거 있었죠. 농어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 대상자,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목 관영 시 전계열 모든 선택과목 관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미 선제적으로 서강대는 변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변화사항이라기보다는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자체의 내용만으로는 변동사항이 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성균관대든 한양대든 이런 대학교들이 지정 과목을 지금 폐지하는 경향 쪽으로 지금 많이 선회를 했기 때문에 타 대학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서강대의 입결이나 경쟁률 이런 부분에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어 추후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이 간소화되었다. 요것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한데, 전년도하고. 자, 그래서 전형 유형이 동일한 경우 모두 전형 방법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단일 전형이니까 굳이 복잡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도 있고, 서강 가치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지만, 이 전형들이 모두 다 동일한 전형 방법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형 방법도 대단히 심플한 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서류 100%, 학생부 100%의 정성 평가 영역으로 모두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 요 점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전형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는 나군에서만 단일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형이 이제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는데, 자, 어쨌든 정시 전형 자체가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학부에 어떤 수능 과목을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서강대는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모집 단위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열을 지원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2025학년도도 마찬가지로 필수 응시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변화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변화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3번하고 4번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 반영에 있어서, 자, 수능 탐구 영역이죠. 자, 수능 탐구 영역 반영에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 반영 비중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요거는 일단 2025학년도에 분명히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용이 변동됐는지를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아니라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면서 탐구 영역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 반영 과목 수를 축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탐구 영역은 크게 보면 사회 탐구 영역과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과탐을 선택을 했겠죠. 물론 선택 과목, 지정 과목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뭐 사회를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 그래서 주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학 탐구를 많이 이제 선택을 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과학 탐구 영역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뭐 우리 이제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겠지만, 과탐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과탐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선택 과정이 일반 선택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도 있는데,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배우게 되는 물, 화, 생, 지, 즉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학, 원 과목들이 다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어떻죠? 이 과목들은 내신 등급도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나 뭐 성취 비율도 이제 산출이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 화, 생지, 원 과목이 아니라 투 과목으로 보통 3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되죠. 이미 뭐 이수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이 과목들은 내신 등급이 없습니다. 이 내신 등급 대신에 뭐만 나오죠? 요거는 성취도하고 성취 비율만 산출이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능에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응시를 할 때 총 과탐 과목이 8개 과목인데, 그 8개 과목이 물화생지 원 과목 4개, 그 다음에 물화생지 투 과목 4개 해서 총 합산 8과목이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능 탐구 영역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은 뭘 얘기하냐면, 물, 화, 생, 지, 원 과목이 아니라 투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만 전년도까지 가산점을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 과목까지 그 가산점을 주었냐? 물화생지 투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물2와 G2를 선택을 했다. 그럼 물2에도 가산점, G2에도 가산점을 줬다는 겁니다. 즉 물화생지 투 과목 이 4개 과목 중에서 4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최대 선택할 수 있는 수능 과목은 2과목인데, 그 수능 2과목을 전부 다 투 과목으로 다 선택을 하면 각각의 개별 과목에 가산점을 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과목까지 반영했었던 가산점을 2025학년도에는 최대 1과목까지만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목 수를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투 과목을 2개를 선택해도 둘 중에 한 과목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투 과목을 무리해서 두 개까지 선택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투 과목을 두 개 과목을 다 선택하는 수험생들도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목 수를 축소를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산점은 도대체 얼마나 줬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제가 앞선 이제 다른 대학교들 그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시 전형에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표준 점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되게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선택 과목 때문에 되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차이점들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보통 탐구 영역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각 대학마다 산출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강대도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에 0.5점씩 지금까지는 가산점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0.5점을 부여하는 거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2025학년도에도 그런데, 다만 적용 과목을 탐구 두 과목이 맥시멈이 아니라 한 과목이 맥시멈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시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변동 사항이다. 일반 전형에서는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도 역시 변화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정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돼? 라고 조금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시 같은 경우는 굳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수능 점수만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왜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서강대는 정시 전형에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어촌 학생 전형, 그죠? 그 다음에 기초 생활 그 대상자 이 전형, 그리고 장애인 대상자,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요 네 전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일 수능 점수로만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해서 이제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1차적으로 먼저 걸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는데, 이 수능 최저 적용 전형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전형들이 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상 전형이 되는 게 원래 4개 전형이지만 4개 전형에서 다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농어촌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 대상자, 즉 뭐는 빠져있죠? 장애인 대상자는 변동사항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변동 내용을 살펴보고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전형들에 적용이 되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무엇이었고 그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수영탐 뭐 4개 영역 다 응시를 하는데, 이 해당되는 전형에 적용이 되었던 좀 특이점 중에 하나는, 탐구는 2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 그 상위 한 과목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그래서 어쨌든 국수, 영탐 지정 과목 없었고요. 이 4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의 등급 합이 9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202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충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특별한 변화냐? 자, 요걸 이제 2024학년도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이 전형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칸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 짧게 적을게요. 농어촌, 그리고 기초,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이 3개 전형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 어떻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었냐면요. 국수영탐 4개 영역 중에서 이때도 탐은 한 과목이었습니다. 4개 영역 중에서
세 개 영역 각각이 3등급 이내여야 했었습니다. 국수염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에서 각각 3등급 이내여야 된다. 근데 이 기준이 이제 바뀌어서 각각 3등급이 아니라 각 3등급이 아니라 3개 과목 합쳐서 9등급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거냐 완화된 거냐를 따지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뭐 한 과목만 들어간다고 가정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자, 국어 같은 경우에 1등급이 나왔고, 수학 같은 경우에 2등급이 나왔고, 영어 같은 경우에 4등급이 나왔고, 탐구도 4등급이 나왔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자, 2024학년도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이 등급을 2024학년도로 적용을 하면, 어떤 전형에다가 농어촌과 기초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에 적용을 하면 이 친구는 불합격입니다. 왜? 3개 영역에서 각각 3등급 이내여야 되는데, 자, 3등급 이내가 되어 있는 과목은 이 과목, 이 과목 2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영어랑 탐구가 4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2개 영역에서만, 국어하고 수학 영역에서만 3등급 이내가 됐고, 나머지 2개 영역, 영어하고 탐구에서 3등급 이내 못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점수가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아도 이 친구는 서강대 정시 전형에서 농어촌 기초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25학년도에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이 친구는 합격이겠죠. 왜? 요거 1등급, 국어 1등급이니까 1, 3개 영역 합산을 가는 겁니다. 2, 그 다음에 4. 그러면 합산을 하면 합산 등급은 7등급이 되기 때문에 9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이 친구는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앞서서 왜 장애인 대상자 전형은 이걸 적용을 안 하냐라고 말씀을 아까 이제 그 포함이 안 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2024학년도에 장애인 대상자 전형은 이미 3합9,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바뀌어 있는 3합 9등급 이내의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특별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농어촌,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 전형 대상자, 장애인 전형 대상자가 달랐었던 거예요. 달랐었던 건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이 기준이 다 동일하게 통합이 되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은 전년도보다는 보다 완화된 측면에서 수능 정시 전형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좀 좋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선 서강대 정시 전형의 변화 포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다 일일이 살펴보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 리테라에듀 네이버에 리테라에듀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이 블로그에도 이제 제가 글을 올릴 예정이고, 이 글을 올릴 때 여기 입학 전형 계획안에 대한 파일을 같이 올릴 거니까 그 파일을 참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강대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이점 중에 하나는 전년도에도 이제 그 반도체 공학과가 이제 뭐 유니스트든 디지스트든 지스트든 이런 과학기술원에도 설치가 됐었는데, 이런 이제 반도체 공학과, 여기도 보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고 해서 제일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협약에 의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하고 체결된 데도 있고 SK 하이닉스하고 체결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참고하시고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 역시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상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별 지원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은 자, 국내 고등학교 해당 학년도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3들만 응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3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고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인원은 20명입니다. 이것도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명이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2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추천 인원 자체가 좀 늘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그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그다음에 서관 가치 전형. 뭐 일반 전형은 사실 이제 크게 지원 자격에 제한은 거의 없는데 뭐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뭐 유형 1과 유형 2로 되어 있는 거는 해당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장애인 대상자,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제3국 출생, 뭐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이 해당 자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강가치 전형, 뭐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일종의 사회통합 전형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지원 자격도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다문화 가족 자녀, 그 다음에 군인 자녀. 여기 군인 자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방부 장관 추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경찰, 공무원 자녀도 역시 해당 대상인데, 제가 뭐 정확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5년 정도 이상인가 이렇게 근무하셔야지, 뭐 또 지원 자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 지도자 추천자라고 해서, 뭐 서강대학교 자체가 이제 카톨릭 계열 대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자격들이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도 뭐 지원 자격 제한 조건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정시도 뭐 그렇지만, 뭐 농어촌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 대상자 등은 당연히 지원 자격의 요건이 있으니 이 요건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또는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자체 수능 위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대학 수학력 응시 영역 기준이나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뭐 깊게 살펴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강대는 이미 전년도에 응시 지정 과목 자체를 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그 발언으로 이 부분들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인문. 자, 정시 모집에서 대학 수학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 자, 그래서 인문이든 인문자연 통합이든 자연이든 간에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다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당연히 응시해야 되는 것이죠. 제2외국어는 뭐 응시를 하든 말든 이거는 뭐 크게 필수 응시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4개 영역과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는 전부 다 응시를 해야 된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 서강대는 수시 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도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계열에 상관없이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탐구는 상위 1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각 3등급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 전형 지금 서강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비슷한 어떤 그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대라든지 이제 이 학교들은 나중에 다시 저희가 또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뭐 이런 학교들 성균관대 또는 한양대 뭐 중앙대 이런 정도 학교들과 조금 같이 상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학교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뭐 각각의 학교들에 비해서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서강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 학교들에 비해서는요. 이런 학교들이 거의 평균 뭐 한 3합 7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 비하면 사실은 높은 기준은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이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들, 이렇게 3합 7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입결 자체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입결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잡아서 내신이 한 1.5등급 정도 이내여야지만 그래도 뭐 이래저래 뭐 그 학과들을 좀 선택해서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도 이제 더 뭐 상위 학과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더 높은 내신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모든 전형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여기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총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각각이 뭐 3 이내다 이런 게 아니라 등급 합이 7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논술 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당연히 없고 그냥 수능 성적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들은 모두 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의 이런 해당되는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25학년도 변화 포인트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변화 포인트를 조금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중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다시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입니다. 9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한국사 4등급. 뭐 특성화고 졸업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직업 탐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조금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서강대 2025학년도 서강대 신입학 전형 계획안에 대한 기본 주요 사항과 그리고 변동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나누어서 각각의 전형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